3분기 정도 실적 보고 여기서 정말 반등의 기미가 보였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좋은 게 많은데 그냥 놓칠 이유가 있나? 그럼 우리나라가 팹리스 중에서 앞서갈 수 있는 분야는 저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TSMC와 경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경쟁이 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TSMC가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삼성은 그냥 거의 만년 2인자도 대단하죠. 사실 2인자도.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는 쉽게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과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군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도 참 잘 따라가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이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이 75% 이상, 그 다음에 3나노 수율은 60%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TSMC랑 좀 다른 노선은 이제 3나노 공정에서 이제 GAA 공정을 빨리 선제적으로 도입한 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수율 안정화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GAA가 조금 시장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효율이나 이제 전력에서 앞서가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봤을 때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고객사가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말고 뭐 예를 들어 퀄컴이라든지 뭐 다른 회사들이 조금 소외를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애플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웨이퍼 칩을 이제 사야 된다라는지 그런 기업들이 딱 봤을 때 이럴 거면 뭐 삼성에 맡겨도 우리가 좀 더 이득을 보겠다라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TSMC랑 조금 더 비벼볼 만한 수준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 포인트,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를 한다 했을 때, 그 개인적으로는 뭐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콩고물 같은 느낌이 나서 나 같으면 그냥 투자를 TSMC에 가겠다. 세계 1위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TSMC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사실은. TSMC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왜냐면 성장성으로 봤을 때 TSMC 성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국내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또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TSMC에 막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제 또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도 오르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반도체 값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마이크론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미래를 좀 좋게 보시는 분들, 소부장, 거기 딸린 소부장들, 그럼 지금부터 사도 괜찮을까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어제 오늘 뭐 2차 전지가 폭탄을 맞았지만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있는 2차 전지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좀 2차 전지 쪽으로 비중을 좀 더 아직은 더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뭐 반도체주는 뭐 3분기 정도 일단은 또 실적 보고 여기서 정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가 보였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적을 보고 들어가면 늦지 않을까요? 어차피 3분기에도 실적은 안 좋을 거고요. 4분기에도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게 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혹시나 또 예측이나 그런 거를 하기가 정확한 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반도체 분야는.
그래서 뭐 3분기, 4분기 이렇게 네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네네. 혹시나 그러다가 네. 놓치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네. 만약에 제가 예상한 것도 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올랐다고 해서 뭐 배 아프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다른 기회를 찾으면 된다라고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3분기, 4분기라고 하면 네.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네네. 지금까지 네오님께서 투자를 해오시면서 맞는 방법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 뭐 6개월 정도 내가 한번 버텨보지 뭐 일찍 들어가서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낮은 가격에만 잡을 수만 있다면. 전략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주만 바라봤을 때는 지금 매수해도 괜찮죠. 예, 반도체만 바라봤을 때는. 네. 근데 반도체 말고 아직 2차 전지가 지금 좋은 게 많은데. 좋은 게 많은데 어. 꼭 이거 그냥 놓칠 이유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죠. 반도체 중에서도 제가 지금부터는 좀 투자해도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차량용 반도체예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요. 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게 팹리스 업체들이 네, 약하다. 네. 그래서 그 팹리스 업체를 키워야 되는데 그럼 팹리스 중에서도 뭐 어디로 가야 되냐? 인공지능으로 가야 돼? 근데 인공지능은 안 되죠. 미국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굉장히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에 제약을 받아서 지금은 좀 뒤처지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가 팹리스 중에서 앞서갈 수 있는 분야는 저는 차량용 반도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가 우리나라한테 알맞은 이유는 일단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랑 뭐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아니면 뭐 팹리스 업체들이 협업을 해서 다른 국가보다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갖춰져 있고요. 지금 현대차에서도 새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팹리스 업체를 인수합병 쪽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동훈아나텍이라고 현대차에서 인수 이제 하겠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게 돌았고요. 근데 이제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올랐잖아요. 이제 침으로 이제 혈당 체크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좀 동훈아나텍 현대차가 인수하기에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훈아나텍하고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 중에 이미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팹리스 업체인데 여기의 회사는 조금 독특하게 햅틱 드라이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모바일 햅틱 드라이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햅틱이 뭐예요? 건들면은 감응하는, 흔들리는. 네. 햅틱폰 기억 안 나세요? 삼성전자 네. 햅틱폰. 네. 네. 그러니까 그 햅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이제 이머전이라는 미국의 기업의 이제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햅틱 드라이버를 만들려면 그 이머전에 그 라이센서를 가져와서 만들어야 되고요. 동훈아나텍도 그 이머전하고 라이센싱이 돼 있고 지금 이미지스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햅틱 드라이버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중에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버튼을 딱 누르면 소리도 안 나고 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감응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햅틱 센서를 쓰고 있는데 요게 뭐 여러 가지에 들어가요. 뭐 여기 기어 요즘에 그 버튼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데도 이제 햅틱 센서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지금은 뭐 한두 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한 7, 8개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이미지스가 국가에서 지원 이제 국책 사업으로 3년간 22억 정도 수주를 받아서 네. 이 햅틱 드라이버, 차량용 햅틱 드라이버랑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액추에이터 이제 모터죠. 네, 흔들리는 모터를 직접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 모터도 이 액추에이터도 이제 피에조라고 일본계 굉장히 유명해요. 예, 약간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밀어주고 있는 거죠. 예, 국가에서 밀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한국에 필요한 산업군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스를 제가 발굴을 해봤는데 요게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 500억이 안 돼요. 되게 작네요. 네네. 그래서 경쟁사들을 봤을 때 경쟁사들은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왔다 갔다 할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두세 배 정도 성장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회사 방침이 무차익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빚이 없이 경영을 하는 게 아무래도 낫죠. 그래서 그 무차익 경영을 하면서 지금 기술 개발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런 회사가 있군요. 네. 이런 회사는 어떻게 발굴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좀 앞으로 좀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차세대 먹거리가 될 거라고 몇 년 전부터 보고 있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도 자사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인공지능이 탑재된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기기도 했고 앞으로 또 맡기려고 지금 회장끼리 만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가 전에는 단가가 그렇게 크지 않고 MCU 같은 거 단가가 되게 안 돼요. 단가는 안 되는데 또 안 좋은 환경 차가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외부에 있으니까 안 좋은 환경에서 견뎌야 되니까 또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차량용 반도체에 손을 안 댔었는데 지금은 이제 차량이 뭐 자율주행도 탑재가 되고 전기차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더 많아지고 단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걸 우리나라가 진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네. 이거 굉장히 작은 기업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네네. 중요한 포인트,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너무 작아서 네네. 이 뭔가 공부하기도 좀 어려울 네네네. 것 같고 또 주변에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삼성 그렇죠. 이러면 다 네네네. 아는데 테슬라 이러면 다 네네네. 알고 차량이면 네네. 뭐 같은 산업군에 속할 네네. 것도 같은데 테슬라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랑 이런 네. 이미지스 기업 같은 데 투자하는 거랑 네네네. 좀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미지스라는 기업은 굉장히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싣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또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재무제표를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적자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상장 폐지 요건까지 들어갈 뻔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벗어나면서 지금 턴어라운드 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은 이제 적게라도 꾸준히 벌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책 사업을 딸 정도면 그만큼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특허청에 가서 이 회사의 특허를 좀 들여다봅니다. 네, 그래서 특허가 얼마나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지, 기술력은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도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의 마인드도 중요하죠. 무차익 경영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경영 방식이거든요. 특히 이제 테크 기업은 돈을 빨리 끌어다가 와가지고 기술 개발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또 불구하고 그걸 계속 고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는 이 무차익 경영이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매력 있게 저는 느껴졌고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을 했을 때 작은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되고요.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서 매수 꾸준히 진행하시면 뭐 언젠가 뭐 조만간 한 5,000원 정도는 가 있지 않을까 최소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네. 설마 망하게 하겠어. 네네네. 그러면서 좀 큰 돈 실을 수 있는 네네네. 거고 이미지스는 이제
그렇게 큰 돈을 싣기에는 네네. 좀 어렵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네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미지셋. 이제 돈의 흐름을 일단은 봐야 되니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제 강소기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진짜 모를 거예요. 아마 이미지 저도 이제 발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차트를 봐도 이게 세력이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들쭉날쭉합니다. 네. 하지만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야, 이 정도면 현대차에서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그럼 기술적인 만약에 메리트도 있고요. 인수 소식이 뜨면 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기다렸다 팔아야죠. 그런 거군요. 네. 이게 인수가 호재인 건가요? 호재죠. 네. 왜냐면은 대기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 자본력과 그 다음에 그 풍부한 인프라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뭐 기술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그만큼 좋은 게 없죠. 네. 그럼 만약에 한 1억 정도 있다고 하면 네네. 테슬라랑 이미지스가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비율로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7대3? 그래도 많이 쉽네요. 네. 이미지스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는 안전마진 정도라고 안전마진일 정도로 뭐 괜찮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